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손떨림, 수전증, 이거 과연 언제 병원에 가야 되느냐,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역시 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많은 수전증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을 진료하면서 임상적으로 이럴 때 진료가 필요하겠다, 이럴 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떨 때 수전증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적 활동에 지장이 갈 때, 당연하게도 손을 섬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떨림이 굉장히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봐왔을 때에는 현악기나 건반 등을 연주하시는 악기 연주자분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는 혹은 디자인을 하시는 화가나 디자이너분들, 칠판에 글씨를 써야 하는 강연자, 펜으로 글씨를 많이 쓰는 작가나 기자,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실험을 직접 하시는 분들, 머리를 자르시거나 속눈썹, 메이크업 이런 미용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치과의사, 요리사분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손을 사용하는 분들이 손떨림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불편함을 느끼실 때, 그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수전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바로 식사할 때의 손떨림인데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할 때 이 떨림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함이 있다. 특히 혼자 먹을 때는 좀 덜하거나 떨려도 상관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이제 좀 멀리 있는 걸 집으면 오는 길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떨림이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음식만 먹고 멀리 있는 음식은 먹고 싶어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국물을 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국을 아예 안 드시거나 국물 음식을 안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있죠. 또 술자리에서 술을 주고 받고 할 때 떨림이 너무 심해서 보통 두 손으로 받는 분들, 내지는 술을 따를 때에도 좀 떨림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런 분들은 몇 잔 들어가면 떨림이 좀 덜해지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술을 들이키시거나 혹은 술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몇 잔 드시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글씨 쓸 때 학생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혹은 간단한 글씨를 쓸 때에도 떨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글씨 쓰는 작업을 앞두고 있을 때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일에서도 떨림을 많이 느끼시기도 합니다. 요리할 때 칼질이나 가위질, 아니면 좀 섬세하게 젓가락을 쓰거나 할 때에도 떨림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실 때, 눈에 정교한 화장을 하실 때에도 떨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떨림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럴 땐 수전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떨림이 심해지고 손이나 팔에 힘이 빠질 때, 이럴 때에도 치료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 수전증은 어렸을 때 혹은 오래전부터 증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아주 긴장할 때만 조금 나타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고 계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했거나 혹은 손을 많이 쓰거나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갑자기 손떨림이 심해지고 예전보다 점점 더 신경이 쓰인다,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하면 심해지기 전 수준으로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치료 확률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주,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심해진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손에 힘이 빠진다, 즉 어떤 작업을 할 때 손이 떨리지 않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빠진다 라고 하면 이 경우도 떨림이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긴장하지 않아도 떨림이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증은 오랫동안 증상을 경험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할 때만 떨림이 있어서 긴장하지 않을 때는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긴장하지 않았는데도 떨림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긴장할 때만 떨림이 나타나서 청심환을 드시거나 혹은 인데놀 같은 이 떨림, 수전증의 치료 약물로 쓰이는 약을 복용했을 때는 괜찮았었다 하시는 분들이 청심환을 먹어도, 인데놀이나 떨림증 약을 먹어도 떨림이 느껴진다 하실 때에는 역시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동작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손을 어딘가에 기대고 가만히 두고 있을 때에도 떨림이 나타난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을 찾아서 진료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떨림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이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도 알고 있지만 커피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떨림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떨림이 심해졌거나 떨림이 심해질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손떨림이 나타나지 않게끔, 손떨림이 심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된다면 감기나 장염 같이 컨디션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떨림은 근육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등, 윗팔이나 아랫팔 등의 근육 긴장도를 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한의원에서 목이나 어깨, 팔의 근육에 대한 물리치료나 추나치료, 심치료 같은 것들을 받는 것도 떨림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랫팔, 전완근의 근지구력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한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리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악력에 사용되는 전완근의 근지구력이 떨림이 심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전완근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떨림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집에서 1kg짜리 아령, 작은 아령을 가지고도 이 전완근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팔을 쭉 내렸다가 손목을 들어 올리는 이 전완근 운동, 반대로 팔을, 손목을 밑으로 쭉 처지게 했다가 들어 올리는 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또 팔을 돌려주시는 것도 전완근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수전증은 직업적인 활동, 일상생활 모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잘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